자, 명예욕이 강하고 성급한 것들은 수요가 많아 모두 한패가 되어 나를 비방했습니다. 아까 그 민주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파들이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의 귀를 막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속인 거는 내가 아니고 저것들이 여러분들을 속였다. 여러분 귀를 멀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원인이 되어 밀레토스, 그 다음에 아나토스, 리콘. 여기서 리콘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죠. 이 세 명이 사실은, 자, 명의는 누구로? 멜레토스 이름으로 하고, 뒤에 조정은 누가? 아니토스가 하고, 리콘은 뭐냐면요, 이 변호인이 돼갖고, 이 사람들을, 그 당시에도 지금 제도는 잘 돼 있죠. 예, 고발인, 뒤에 사이드 조정하는 거, 얘 변호인. 이렇게 세 개가 돼가지고, 책략을 꾸몄던 겁니다. 멜레토스는 작가들을 대신해서, 아니토스는 정치가 기술자를 대신해서, 그 다음에 리콘은 누구야? 벨론가를 대신해서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 다시 말해서 뭡니까? 내가 깼던 놈들이야, 전부 다. 내가 깼던 놈들이 지금 나한테 악감정 가지고 나를 고발한 겁니다. 나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숨기지 않고 전부 말씀드립니다. 앞에 제일 먼저 얘기했죠. 나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겠다. 이걸 갖다 다른 말로 뭐라 해? 정의롭게, 정의롭게. 나는 숙이지 않고 얘기하겠다. 물론 이렇게 솔직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도 그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에 공부했던 건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돼. 내가 올바른 얘기하면 분명히 나 미워할 거 알면서 나 할 말 다 하겠습니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 사람은 겁을 안 냈다. 이게 사실은 대인이죠. 어디 잡혀가면 일단 겁나잖아요. 그럼 목숨을 구걸하게 된다고. 그래서 제가 웰당이 잘 배우라는 얘기도 웰당이 잘 배우고 나면 언젠가 죽을 목숨인데 뭐 그까이 거 뭐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성인이 돼요. 죽음을 두렵지 않아 하는 사람이 대부분 성인입니다.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을 왜 성인이라고 하냐면 이런 성인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지.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라 하니까, 미안합니다. 내가 사실은 하느님, 에이, 이거 사기, 내가 좀 농담한 걸 가지고 이 사람이 그랬으면 끝났죠. 그럼 뭐 없은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념을 굳히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분들이고, 소크라테스는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나라에서 인정하는 신을 나라에서 인정하는 신은 여기서 누가? 제우스 신이에요. 인정하는 신을 믿지 않으면서 스스로 새로운 신을 섬기는 악덕한 자이다.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자, 멜레토스 자네는 선량한 시민은 좋은 일을 하고 악한 시민은 악한 일을 한다고 인정하지 않았는가? 자,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잘 보시면 됩니다. 젊은 자네는 그러한 사실을 알 만큼 탁월한 죄를 갖고 있고 늙은 나는 사람을 타락시킨다면 나 자신도 피해를 입을 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삼파는 뭐예요? 애기 낳게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 대화법이라는 거는 전부 다 삼파술인데, 삼파술은 뭐냐? 지발등 지가 밝게 만들기. 그런 겁니다. 그 나중에 보시면 재밌어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크라테스가 미움받을 만해요. 왜냐면 아예 대놓고 해버리면 좀 덜한데, 지가 지발등을 밟아버려. 그럼 나중에, 아이씨, 내 눈을 내가 찔렀군.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자기가 경멸스럽겠죠. 그렇게 만드는 게 좀 치졸하긴 해요. 차라리 대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선생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덜한데, 당신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예. 나중에 그렇게, 예. 그래서 네 발등 네가 밟았지롱? 이렇게 됐잖아. 이게 그렇게 나중에 보시면 그 대화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부자를 찾아가요. 부자를 찾아가고 부자 보고, 부자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부자가 뭐라 할까? 좋은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부자. 그럼 왜 좋은 사람입니까? 물어요. 왜 좋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일을 많이 쓸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도울 수 있고. 맞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럼 부자는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yes. 그러면 혹시 돈을 가지고 나쁜 일을 쓸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쓸 수는 있죠. 그러면 나쁜 일을 쓸 수 있다면 부자가 좋은 건 아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부자는 나쁜 놈 아닐까요? 그렇기는 하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부자는 나쁘죠? 그러니까, 어이씨, 내 발등 내 발 찍었네. 이런 식으로 간다고, 이게. 그래서 굉장히
밀레토스는 자네는 선량한 시민은 좋으니라고 악한 시민은 악한 일을 한다고 인정했죠. 당연히 선량한 시민은 좋으니라고. 젊은 자네는 그런 사실을 막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고 늙은 나는 사람을 타락시킨다면 나 자신도 피해를 입을 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단 말인가. 말이 좀 어렵지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밀레토스가 했던 말 지발등 지가 찍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라가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나는 개인 일이나 집안 일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맞나요? 자, 맞습니다. 나는 오래전,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한 일이 없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수를 받았거나 요구하지도 않고 나의 가난은 이와 같은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겁니다. 이게, 돈 받았냐? 돈 안 받았다.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들어왔을 때, 정책인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들어왔을 때 그 얘기를 했거든.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뭐라 했어요? 아니, 뭘 받은 게 없는데 뭘 뇌물이라 하냐. 이렇게 이제 그게 논쟁이야. 변론이라고. 아니, 뇌물을 받았다는데 그거 받았으면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 박 대통령 지금 얼마나 가난합니까? 이렇게 내세웠다고 그때 논리를. 이게 이런 논리예요. 자, 내가 돈 받았다고요? 돈 받았으면 나 부자 됐을 거 아니야. 근데 돈 안 받았잖아. 딱 결과가 뭐예요?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증거라는 거죠. 제가 지금 관직에 몸담았던 적은 단 한 번뿐이에요. 연로의관이 한 번 됐었는데 그 당시 말입니다. 당시 나는 감옥에 갇히거나 사형당하는 일이 두려워 부당한 의견을 하는 자들을 따르는 것보다 위험을 무릅쓰다 법률과 정의 편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직을 가진 사람이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지금 LH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관직에 앉아서 정의롭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관직이라는 것은 정보를 다루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다른 거 뭐예요? 관직에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게 있어요. 프리미엄이. 이걸 이용한다는 거는 아주 치졸한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썩었다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관직에 앉은 사람들은 관직의 지위를 이용하고 대기업에 앉은 사람은 어때요? 대기업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주식을 갖다가 내부 정보 이용해서 전부 부자. 여러분 여기 앉은 분들은 죄송하지만 서민 중산층이라고 봐요. 그냥 우리 회장님 두 분을 빼고는 다 중산층이죠. 그러면 이 중산층들은 이용할 게 없어요. 뭘 이용하겠어요? 근데 어떤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1번을 이용하는 게 정보예요. 토지 정보, 개발 정보 이런 거를 이용해갖고 이게 뭐다? 정의롭지 않다는 얘기 정의롭지. 나는 관직에 몸담았던 딱 한 번인데 내가 감옥에 갇히거나 사형당하는 일이 두려워서 이렇게 모르는 걸 따르는 것보다는 정의와 법률 편에서 우리 소위 말해서 요새 뭐라 그래요? 대한민국 법률과 정의 이게 똑같은 얘기 나오네 요새. 윤석열 총장도 그런 얘기하고 맨날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정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사실은. 나는 그분 얘기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정치인들이 뻑하면 난 국민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 그 국민들이 원하니까 나는 안 원한 것 같은데 한 번씩 원한다 하고 아니 나는 뭐지?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데 우리가 이렇게 왜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 한 번씩. 그러면 내가 깜짝 놀래. 여기는 제외됐구나. 다른 생각을 하니까.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이게 민주주의의 문제가 하나씩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못하면은 도매금으로 넘어가.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내가 좌파, 우파 이런 거 하지 말아 그러잖아. 한쪽으로 돌리는 순간 도매금이야. 그래서, 자, 이 사람이, 이것은 아직도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이랬을 때입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민주주의가 다 좋다? 엉터리입니다. 잘못 뽑으면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민주주의의 단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이 똑똑했나. 사람 개개인이 똑똑했을 때, 구성원이 똑똑했을 때 민주주의가 살아나요. 여러분 한 사람이 똑똑하게 정의가 딱 섰을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때 뽑아준 사람이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 뽑아주는데 지금 헷갈려요. 좀 더 헷갈리니까 아직까지 선거 때 누구 뽑아? 그러니까 나는 이게 민주주의가 아닌가도 모르겠어. 노인복지관 같은 데 가서 강의하든가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들어와서 교수님은 똑똑하니까 아니에요. 안 똑똑해요. 나는 무식한 거 알아요. 내가.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요. 교수님 똑똑하니까 그래 누구 뽑으면 돼요? 거기서 말 한마디 했다 하면은 더 무식한 놈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분들은 똑똑하다니까 자기가 무식하다는 거 아니까 묻잖아요. 아니 안 그래요? 무식하다 아니까 묻잖아요. 근데 무식한데 난 누구 뽑을지도 모르는데 묻지도 않고 지 맘대로 막 뽑아가지고 나라 엉망 만들잖아.
그 말이야. 그래서 차라리 무식한 게 낫다고. 자, 과도 정치가 형성된 후 30명의 혁명 세력들이 나와 다른 4사람을 불러 부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옛날 얘기하는 거죠. 역시 나는 불의에 동조하지 않으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그게 왜 성인인가 알겠죠? 이런 사람이 성인이라고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부정과 불의였습니다. 민주투사한 같아? 당시의 정권은 강력했지만 나를 위협하여 부정한 일을 하도록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물러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일 그 정권이 곧 무너지지 않았다면 나는 그 길로 분명히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권에 아부해가지고 살아있으면 명예가 똥된다는 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하여튼 뭐 내 작금의 사태도 참 아포리즘 아시죠? 배가 좌초됐다. 그 좌초 세월호처럼 기울어진 게 그 당시에 아테네 꼴이 지금 우리나라 꼴이 지금 2500년대 비슷하다고 보면 돼. 나라가 지금 기울어가고 있다.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원인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다라는 거고요. 나에겐 세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변론을 계속합니다. 사애들이 있습니다. 한 명은 청년이 되었죠. 2명은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보세요. 70인데.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일단 뭐 하여튼 굉장히 하여튼 정력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뭐 하냐면은요. 그 중기갑병이었습니다. 아세요? 중장비병.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내가 얘기하겠는데 이 당시에 전투는 칼싸움이죠. 총싸움, 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나갔을 때 전투 나갈 때 장비 지가 사야 돼요, 여러분. 모르지, 지가 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 좀 군대 가잖아. 군대 갈 때 엄마 나 박격포 부대 됐어. 그럼 박격포 사줘야 돼요. 소총이 제일 싸잖아. 근데 엄마 탱크 부대 집 망해. 탱크 사줘야 돼. 이게 옛날에 이랬다니까,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중기갑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그러면 중기갑병이 뭐냐? 거의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 즉 평민들이 노예는 전쟁을 안 해요. 평민들 이상 귀족들이 나간다고. 그런 거예요. 플라톤 알죠? 이 제자. 플라톤은 레슬링 선수였습니다.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땄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은 지금 옛날과 지금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 게 옛날에는 내가 저번에 뭐랬어요? 우리 동양 철학할 때 쿠무가 뭐래요? 쿵푸가 공부라니까. 이 쓰기는 공부라고 적고 읽을 때 쿵푸라고 읽었다고. 그 쿵푸가 뭐냐? 우리가 이런 소림사 와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공부예요. 그럼 공부의 주제가 뭐냐면 체력장이 제일 체력장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있었나 없었나? 그게 없어졌다고. 이게 원래 공부가 그거라니까. 애들은 건강에 뛰어놀고 체력 단련하는 것도 공부예요. 그러면 가장 큰 공부가 옛날에 뭐냐? 예체능이라니까. 그러니까 공자는 뭐합니까? 옛날에 우리 그 어르신들 보면은 옛날 영화 보면 전부 다 가야금 타고 남자가 그거 공부하신 거예요. 그분이 공부 중이다 이 말입니다.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밖에 나가서니까 축구, 족구 같은 거 하시면서 딱 이런 거 하시고 공부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는 지금 공부를 잘못 알았고 뭐 공자를 맹자를 하시는데 이 공부는 한참 뒤에 과거제도 생기고 나서부터 공부라 그러고 그 앞에 과거제도 없었죠. 그러면 기예능 이런 거 다 하셔가지고 일단 건강해야 돼요. 그거 참 대단한 거, 그거 맞지 않습니까?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플라톤, 소크라테스 뭐 할 거 없이 공자님도 마찬가지로 공자 싸움 잘합니다. 내일 공자님 논어에 보면 싸움 1대 8 아마 될걸? 키가 거의 지금으로 하는 건 2m 가까이 되신 분이 공자님이에요. 부처님 셉니다. 부처님도 웬만하면 그러니까 옛날의 사람들은 지금 삐리삐리하게 학자들 지금 요새 말하고 다 이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전부 다 또 몸도 좋고 머리도 좋고 그걸 뭐라 해요? 이거 우리가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새하고 틀려요. 요새 좀 삐리삐리해서 그렇지.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나에겐 세 아들이 있습니다. 2명은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예, 요 애들이 나중에 파이썬 편에 나옵니다. 애 데리고 빨리 집에 가라 이랍니다. 마누라 보고. 그러니까 애가 어리죠. 70인데. 애 이름이 라프로크라이스, 이름 읽지 맙시다. 이 발음도 안 되는데 하여튼간에 소프로니코스 메네크세노스 이런 아들 이름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제 소크라테스가 여기도 바쁜데. 그래서 밑에 보면은 나는 신을 믿고 있으면 나를 고발한 그 누구보다도 더 독실하게 신을 믿고 있습니다. 신을 믿어요. 그 나 신 믿고 있다고. 근데 누가 나 신 안 믿는다 했냐? 지가 믿는다잖아요. 지가 믿는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도 가장 올바른 판단을 내린 나의 재판을 여러분과 신께 맡깁니다. 신을 믿는다는 얘기를 강조하죠. 멜레투스는 나에게 사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합당한 판결을 받으려면 그것은 내게 알맞아야 합니다. 내가 뭔 죄, 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사형받을 죄를 졌냐?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사형받을 죄입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보기 어때요? 사형받을 죄입니까, 이게? 아니, 뭐 좀 깼다고. 그래, 명예훼손 좋다, 명예훼손 됐다. 진짜 그게 사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쟤 지금 나보고 사형시키라고 그러잖아. 쟤 무슨 뜻이야?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가난하지만 선한 일을 했고, 아까도 정의잖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프리타네이온이라는 게 이제 그 영빈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타네이온에서의 식사 대접, 그 영빈관에서 쫙 이렇게 좋은 일 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왕이 영빈관에서 아이 식사라도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니야? 그 맞잖아요. 이렇게 선한 일 했으면 그런지 않아요? 참 이런 일 했는데 올림픽 경기에서 마차 경기라고 우승을 거두고 후한 대접을 받는 일보다 나의 경우가 훨씬 더 이 앞에 이거는 엄청나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최고의 그 대우를 받았던 게 마차 경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한테 더 대접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왜냐하면 마차 경주는 여러분을 즐겁게 할 뿐이잖아요. 그거는 게임이잖아. 그런데 나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했잖아. 즐겁게는 쾌락이지만 행복하게는 여러분 잔잔해. 야, 맞네 하면서 이렇게 그게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행복하게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따라서 나에게 공정한 형벌을 제의하라고 하면 나는 프리타네이온 아까 영빈관에서 접대를 받아야 한다. 이게 저쪽에서는 사형 이러니까 나는 접대. 그래갖고 두 개가 잽이 안 돼. 난 얘는 사형이라면 나는 감형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변론하면서 난 접대해줘. 대통령이 나 불러가지고 영빈관에서 딱 밥 쫙 이래 줘야지. 사형은 무슨 사형?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할 말 다 했죠.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죽음 앞에서 눈썹 하나 깠다가 나고 있잖아요. 파이온과 크리톤 변호사에서 계속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나는 나와 같은 시민이면서도 나의 토론이나 말을 참고 견딜 수 없고 그것은 여러분의 두통거리자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머리 아프잖아요, 솔직히. 만일 돈이 있다면 벌금형을 제외하겠지만 내겐 돈이 없습니다. 아까 돈 못 벌 때 나는 애들이 뭐 인문학비도 안 내고 돈도 안 내, 웰다잉비도 안 내서 돈이 없다 이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돈 없어요. 돈 없다고. 그러니까 난 돈 없으니까 여러분이 만약 내가 낼 만큼 내려면 일문화. 그러니까 소위 일원이라고 하면 좀 근데 이게 일문화는 제법 큰 거예요. 약간은 큰 돈은 아주 큰 돈 아니고 약간 하여튼 작은 돈은 아닌데 일문화 우리나라 하면 1원은 아니고 뭐 한 1,000원 할까? 한 10,000원 할까? 이제 뭐 그 정도라 봅시다. 근데 이게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는 지금 아주 작은 돈은 아니지만 하여튼 지금 소위 말하는 1원 아니야, 1원. 1원이라고. 문화가 단위니까. 요거 단위 밑에 게 아마 단위가 한 또 하나 있어요. 뭐 쿼트로인가 뭔가 하나 있는데 그게 1000쿼트로가 1문화인가 하여튼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럼 1,000원이라고 보면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1,000원 줄게. 벌금 1,000원 줄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은 저기서 좀 적당히 좀 굴러갖고 아이씨 그래 내가 한 100 정도 때리고 내가 나갈게. 이랬으면 끝날 문제를 약발 올리는 거예요, 저거. 접대해 줄래? 아니 접대 못하겠으면 그래 막 꼭 그러면 내가 1원 줄게 씨. 이거 갖고 놓은 거죠. 더 화가 나게 한 거예요, 사실은. 저게 나중에 사형의 원인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는 일문화의 벌금을 제외하겠다. 그런데 아까 여기에 누가 있었어요? 아까 누가 있었는지 잠깐 볼까요? 여기에 있던 사람이 누가 있나? 여기 있었어요. 법정에는 크리톤 있었어요. 그 다음에 라샤니아드, 안티폰, 프랄로스, 아이안토스, 아리스톤의 아들이자 플라톤의 형제인 아이트마스, 여기 플라톤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8명 정도의 누가 있었냐 하면은 자기 파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제자나 친구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갔나? 거꾸로 갔어요? 그래서 없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고 그런데 지금 플라톤이 있어요. 플라톤하고 크리톤이 가장 이제 자기 친구고 하는 제자고. 플라톤은 한 26세에서 8세 정도 됐다고 보는데 친구하고 그다음에 크리토블로스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아이고 저 선생님 일문화는 너 욕한다 좀 이거 욕한다. 30문화 요거 좀 30문화의 벌금형을 제외하라고 권한다. 그러니까
아니, 너무 작으면 얘들이 욕해요. 이렇게 30문화 정도 합시다. 그냥 제의를 좀 이렇게 하자. 그런데 그들이 보증인이 돼 있다. 돈이 없다, 임마. 그랬더니 자기들이 보증인이 돼 있다. 돈 많거든요. 지금 돈 많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돈 많습니다. 크리톤 같은 사람은 친구인데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니 빼내는데 돈을 얼마나 써도 좋다고 제가 그리는 거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좋은 친구인데, 이 사람 30문화의 벌금형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착실한 사람들이야 여러분이 믿을 만한 보증이 될 거다. 그럼 30문화를 제외한 건데 사실은 이건 아니에요. 근데 원래는 뭐냐면 나는 1문화야. 내가 하는 건 1문화인데 얘들이 하도 지가 보증서에 딱 하니까 막 3만 원, 3만 원, 벌금 3만 원. 나는 원래 일단 1,000원이야. 난 1,000원인데 3만 원 하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래서 2차 투표가 실시됩니다, 거기서. 근데 1차 투표보다 더 차이가 났어요. 왜? 1문화 때문에 얘가 이제 밉상 더 보였어요. 이게 기록에 보면은. 이게 그냥 적당히 30문화를 처음부터 때렸으면 얘 나왔을 거예요. 근데 1문화 한 바람에 80표 차이로, 한 500명이 배심원이 있었다 치면 80표 차이면 그렇게 큰 건 아니죠. 대부분. 근데 하여튼 간에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똑같기 때문에 까고 또 까서 이게 이제 괘씸죄에 걸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서 크게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법정 가서 판사님을 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괘씸죄에 걸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입에 달고 존경하는 판사님 이렇게 하거든요. 존경 안 해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 이런 좀 짝패들은 가서 안 합니다. 존경 안 합니다. 이렇게 해버리지. 그러면 이제 그때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괘씸죄가 판사님한테 그래도 이제 좋은 게 요새는 3차까지 가니까 하나는 좋은 사람 만나지. 자, 어쨌든 내가 패소했어요. 자, 패소하고 나서입니다. 사형 선고 받고 나서 내가 패소한 것은 말재주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염치가 모자라서. 염치가 없어. 내 돈 때문에 염치가 없어서. 그리고 내가 까는 거 안 해야 되는데 까서 그래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거나 한탄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많은 사형수처럼 비굴한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형 선고 받았다는 거예요. 패배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어서 그걸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짓을 할 용기와 담력이 없습니다. 나는 위험하다고 하며 흔히 볼 수 있는 비겁한 짓을 저지르는 일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계속 옳지 않은 짓은 안 한다. 옳은 짓이 도대체 뭐냐? 이걸 정의라고 한다니까. 옳은 일이 정의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공자님은 인의예지라고 그랬다고. 인의예지. 이거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맹자는 사단칠정에서 12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과 같은 맥락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옳은 일을 나는 계속 옳은 일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야. 지금도 이렇게 변명하는 방식을 후회하지 않으면 내가 변명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뭘 죄를 줬어야지. 남들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말을 하며 살기보다 떳떳한 말을 하고 죽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죽음 앞에서 이럴 사람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 그러지.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사형 선고 내리는 데 가서 다 까고 됐다. 뭐 어때? 짧고 굵게 잘한다. 그래가지고 남들처럼 원하는 말 하면 살기보다 떳떳한 말하고 죽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옳은 대로 가겠다는 거죠. 비굴하게 여기서 또 살려달라 안 하겠다. 사람이란 누구는 전쟁에 나가거나 재판에 나갈 때 무슨 짓을 해도 목숨을 구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짓을 해서 요금 빠져나오는 건 비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롭게 떳떳하게 변론을 해서 죽으면 받아들이면 되지. 그거 뭐 짜더라고. 더 살면 뭐 하겠어. 내 70인데. 옛날에 70이면 엄청 오래 산 겁니다. 최장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조선시대 때만 해도 평균 연령이 그렇게 낮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다시피 이율곡 같은 사람 49, 신사임당 49, 광개토대왕이 39인지 49인지 나왔던 광개토대왕이.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 해외 원정 가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일찍 돌아가셨다고 봅니다. 역사를 보면. 해외 원정, 알렉산더 대왕 33살. 해외 원정 가면 대부분 그래요. 진시황이 50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한 44살 죽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는 행편이 안 좋으니까 돌아다니면서 물 잘못 먹어서 다 죽어요. 네, 거의 그 식수 탓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쟁을 하러 멀리 갔다.
우리 요새 말로 하면 뒤질라고 한장했다. 미쳤군. 왜? 그 멀리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멀리 갔다 이러면은 역사에는 남을지 몰라도 지 인생은 빨리 가요. 그게 왜냐면 풍토병이에요. 풍토병. 그런데 그런 시대에 70 살았다. 최장수 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더 살라고 구걸을 했으면 아마 소크라테스 이름도 없을 거예요. 내 생각에. 없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깔끔하게 한마디 하고 죽어야 된다니까. 니 꼬라지를 알라. 그래 딱 죽어버리면 그 무슨 뜻이지 가지고 2500년 헤매잖아.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자, 죽음을 면하는 일보다 불의를 피하는 게 어렵습니다. 죽음은 받아들이면 그만인데 그 불의를 피하려고 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이건 맞아요. 여러분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고. 예. 그렇지 않아요? 불의는 죽음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죽음은요. 불의가 빨라요. 불의가 왜 빠르냐면 생각만 하면 되잖아. 생각만 하면. 대통령이 내 원하는 놈도 아니야. 수양대군이야. 예를 들어 수양대군이 왔는데 수양대군한테 어떻게 하면 말을 살지 알아. 불의죠. 전하한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이게 빨라요? 죽는 게 빨라요? 이게 빠르잖아요. 이걸 빠른 걸 택하는 게 훨씬 낫는데도 생각도 없이 이런 날이 왕한테 날이 하면은 죽을 줄 알면서도 하는 게 그게 어렵다고. 그게 어려워요. 어려울 거야. 나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시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만약에 옛날처럼 됐을 때 이 안에서 까불던 놈들 얼마나 참 진짜로 당당하게 국가와 국민을 저렇게 떠드는 놈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누가 당당하게 죽을 수 있을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아마 많이 나올 거야. 이완용이 많이 나올 거야. 내 원래부터 나는 친일파였습니다 하면서 많이 나올 거야. 아마 이게 우리가 친일 때 했던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진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진왜란 승병들이 그래도 했다는 거는 부모 자식을 놔두고 나도 자신 없어요. 내 부모 자식하고 부모 자식 뭐 다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부모 자식 다 놔두고 죽인다이 찍인다이 알아서 해라 했을 때 과연 나는 한가할 수 있을까? 난 거기에 대해서 나는 100% 장담을 할 수 없다. 내 아들을 죽인다 하는데 내가 그걸 장담할 수 있겠나 과연? 당해봐야 알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할지는 그때 봐야 알겠어. 나 지금은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만 알면 돼요. 목숨을 내놓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지금 나는 늙고 걸음걸이가 더디어 한층 느린 죽음에 붙잡힌 것이며 이와는 반대로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영리하고 민첩하고 더 빠른 것, 즉 악에 잡히고 만 것이 말 보세요. 나는 판결에 복종하겠지만 여러분도 복종해야 됩니다. 이 말 가지고 우리가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악법도 법이란 말은 없었죠. 이런 말을 가지고 보니까 그래도 나는 판결에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안 맞지만 복종하겠다. 나는 나에게 사형을 투표한 여러분에게 예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죽은 후 여러분이 나에게 내린 사형보다 훨씬 더 무섭고 건디기 어려운 형벌을 받을 겁니다. 이게 무슨 예언서 같죠? 예언서 같이. 그러니까 죽으면서 또 참 어떻게 보면 뒤끝이 있는 거지. 그냥 죽으면 깔끔하게 죽는 게 아니고 내 예언 좀 할게. 근데 내보다 너가 더 힘들걸? 난 죽으면 그만이지? 근데 너는 계속 괴로울걸? 소크라테스 망령이 나타나고 괴로울걸. 자, 여러분은 비난을 피하고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결과는 여러분 반대일 거다. 왜? 내가 비난하는 거 안 받으려고 날 죽이지만은 반대가 결과가 나올 거다. 여러분을 비난하고 간섭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나 죽였기 때문에 이제 봐봐라. 너가 지금 피했지. 너가 앞으로 죽었다. 봐라. 역사에 길이 씹을 거다. 밀레토스니 아나토스니 우리가 알게 뭐야. 그런데 그놈들을 계속 씹잖아 우리가. 그죠? 지금까지 내가 그들을 내가 막고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믿지 마. 내가 오히려 딴 놈들이 욕하는 걸 내 혼자서 욕해 줬잖아. 그 막았다니까 다. 내가 확 풀어버리면 내가 죽어버리면 너는 이제 앞 작살나. 왜 애들이 다 그냥 그럴 거야. 너무 맞잖아. 예언한 거예요. 남을 해치면서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것은 명예롭지 못한 도피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을 해쳐가지고 거기서 입 막으려고 하면은 그게 도피법이 안 좋다는 얘기죠. 자, 저분이 날 욕하면은 당당하게 가서 사과를 하든지. 그게 이제 올바른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고민해보고, 군자는 그런 거잖아, 우리가. 내가 고민해보고 내가 정말 잘못했을 때 사과하는 용기가 그게 군자라고. 정말 미안하다. 그 용기가 큰 거거든. 정말 미안하다. 내 어린 아이한테라도
정말 미안하다. 이건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해주는 게 올바른 용기인데 그게 아니고 입만 막으면 된다? 그러고 저 새끼 입을 찢어버려라! 이렇게 해서 찢고 나면 밤에 또 계속 나오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을 없애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지혜와 덕을 쌓기 노력하는 편이 훨씬 더 쉽고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나를 지금 악플을 날고 이러면 그 새끼 입 찢으려고 다니느니 아 맞네 내가 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네 이러면 돼.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우리가 뭐 똑똑해봤자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거기서 거기지 그죠? 누가 욕하면은 또 욕하는 놈도 있고 그래 재밌잖아요. 욕하면 아 욕하는 갑다 이러면서 또 소크라테스처럼 가서 보고 내가 고칠 게 뭔가 한번 보고 그러면 진짜 군자 아니에요? 왜 그 소크라테스를 성인이라 하는가를 여러분 계속 되새겨야 됩니다. 왜 4대 성인에 인류가 살아서 수억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인구가 살다가 죽었는데 왜 우리가 이 사람을 4대 성인에 넣는가?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왜 성인에 넣느냐?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이에요. 부처님도 진리를 위해서 한평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공자도 진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 진리가 뭐냐 했을 때 진선미로 간다고. 올바른 게 뭐냐? 정의가 뭐냐? 내가 정말 올바른 게 뭐냐? 우주의 이치를 따지고 정말 올바른 게 뭔가를 위해서 목숨을 초계처럼 내는 그게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게 공자 말씀이죠. 같은 맥락이라고 그 성인이라는 거는요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자기가 그 도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서 간다. 누구든 죽음을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죽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다. 이번 사건은 나에게 좋은 일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죽음을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죽음이란 다음에 둘 중 하나입니다. 죽음이 유익하다고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뭐냐? 아무것도 아닌 무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 첫째.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전혀 감각도 없거나 영혼이 이승에서 저승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죽음이 무감각 상태로 꿈도 꾸지 않을 정도로 숙면하는 것과 다를 거 없다면 죽음은 큰 소득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단잠을 자고 일어나면 너무 그걸 계속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 얘기는 단잠을 자면 좋잖아. 꿈을 꾸지 않아서 숙면하는 것과 다를 거 없다면, 아니, 그게 근데 자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 나 좀 자야 돼.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고통스럽잖아. 아, 또 뭐 해야 되지? 돈 벌어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잤는데 안 깨. 좋잖아. 그거 좋잖아. 그래, 좋은데 왜 안 싫어하려고 그래. 좋으면 계속 자야지. 자, 꿈도 꾸지 않을 정도로 숙면한 밤을 비교해보면 그의 일생에서 그 밤보다 더 즐거운 낮과 밤이 얼마나 있을까. 그냥 이제 70쯤 살면은, 아이고, 나 이제 자는 게 편해. 근데 깨기가 싫어. 그냥 계속 꿈도 없이 그냥 가고 싶어.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아니, 그 당시에 생각한 거예요. 좋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 뭐, 인간이니까. 그러므로 만일 죽음이 이러한 것이라면, 죽는 것은 어찌 형벌이라고 하겠습니까? 죽는 게 뭔 형벌이냐 이렇게 잠자는 것 같다면은 그렇잖아요. 죽음이 영원히 그러하다면 하룻밤보다 길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룻밤 영원한 것 큰 차이 안 난다는 거죠. 혹은 죽음이란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 그럼 다른 곳 좀 가는데 여행 가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 아니에요? 자는 것 같아도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여행 가는 것 같아도 좋은 거고 다 좋은 거 아니야? 뭐 확실하죠.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철학자라는 걸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철학자라는 개념하고 제가 이 얘기는 이제 여러분 철학 공부하는 건데 확실한 이론이 있으면요 실행이 따라갑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실행이 먼저냐 아니면 이론이 먼저냐인데 확실한 이론을 갖고 있으면 실행은 무조건 따라가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론은 있는데 왜 안 따라가냐?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 진짜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기꾼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와서 2배로 튀길 수 있는 주식이 막 하면은 그게 확실할까 안 할까? 확실하면 지가 남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 지가 가야 돼요. 그거를 불확실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거 있는데요. 네가 해라. 지가 확실하면 남은 얘기할 틈이 없어요. 그런 건 거의 다 불확실한 겁니다. 불확실하다는 거를 얘기하는 놈이 정직한 놈이에요. 불확실하지만 가능성이 좀 있다면 해보시겠습니까? 이런 놈은 정직한 놈인데
100%입니다. 100%. 그러면 네가 해라. 너희 집에 노는 놈한테 시키라. 우리 바로 그럽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철학자들은 여기에 대한 게 어중간한 게 아니에요. 100% 확신을 가진 겁니다. 죽음에 대한 확신, 정의에 대한 확신,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라는 겁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공자도 마찬가지고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공부를 해보면 확신이 없었으면은 안 해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는 거 겁 안 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죽으면 여러분 애증뺑뺑 하면 겁되죠. 아이 나 죽는 거 겁 안 내. 웰다잉 배웠는데 이러다가 진짜 죽으면 하면 겁나죠. 진짜인가? 확신이 없어 그래요. 근데 확실하게 내가 알겠다. 명상을 통해서든 여러분이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겁 안 냅니다. 죽는 게 뭐가 겁이 나. 진짜로. 진짜로. 그리고 지겨라. 이럴 때 목 내밀어요. 뭐 어차피 잘 건데 막 자라 가라 막 이래.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사실을 내가 보면 그분들은 전부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다. 무슨 알겠죠? 그래서 확신이 있는 삶을 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저승에 가서 재판관을 만난다면 이러한 순례는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겠느냐. 미노스, 아라만티스, 마야, 코카스레모스,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사람들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반신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다면 야, 여행 가는데 저승에 먼저 죽은 놈 나 보고 싶어. 호모도 만나고 가서 막 투키데스 만나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죠? 관심이 무슨 근데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죽어서 엄마를 보고 싶다든가 이러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막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그런 사람 만나면 재밌지 않을까? 오르페우스, 저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사람 쭉 나옵니다. 오르페우스, 무사이오스, 헤시오도스, 호메로스를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내가 벌금을 30문 아니라 더 내더라도 나는 갈 건데 공짜로 죽여준대잖아, 쟤들이. 나 차비 내고 가고 싶은데 애들이 공짜로 해준대잖아. 얼마나 좋아. 이것이 사실은 난 몇백 번 죽어도 몇 번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 사람 말장난하는 것 같으면 성인이 아니라니까. 내 말을 다시 해야 확신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죽어도 괜찮아. 정말이야. 정말이야. 또한 팔라메데스, 텔라몬의 아들 아이아스,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재판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옛날 사람 만나서 내가 받은 고통과 그들이 받은 고통을 비교해보는 것도 즐거운 거야.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니 얼마나 억울해 죽었노? 가서 따지보자. 네가 억울한가 내가 억울한가 한번 재밌겠다. 아이고 재밌겠네. 이런 거지. 재밌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막 들으면 소크라테스가 막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나오나 같은 사람은 아마 소크라테스를 강의 들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테스 형 그렇게 테스 형을 찾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욱이 가장 큰 즐거움은 이승 사람에게 했듯이 저승 사람들 역시 그들 중 누가 지혜로운 자이고 누가 그렇지 못한 자이고를 묻고 따지면서 어떤 사람은 진정으로 지혜롭고 어떤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으면 알게 될 거예요. 저승 가서도 이거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좀 뒤끝이 엄청 강하죠. 이게 되게 강한 뒤끝이 있는 사람이 가서 끝까지 따지겠다. 죽은 놈까지 어떤 놈이 지혜로운가 따져보겠다. 만일 트로이 전쟁에서 대군을 이끄는 오디세우스나 시지프스 및 그 밖에 수많은 남녀를 만날 수 있다면 무슨 대가를 치러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트로이 전쟁 다 배우셨잖아요. 그죠? 아킬레우스하고 오디세우스. 우리도 막 그때 영화 보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엄청나게 이런 분들을 한번 주고 만나보고 우리는 너무 오래됐다 만나고 싶은 생각 없을 건데 얼마 안 됐잖아요.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저승에서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교제하며 사물을 검토하고 질문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그러므로 재판관 여러분 죽음에 대한 희망을 가져도 좋습니다. 이게 지금 사형을 받은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그게 내가 지금 죽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사형시켜 놓고 죽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내가 죽는 건 난데.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나는 유죄 투표한 사람들과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의 원망을 갖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게 진짜 좋은 거. 나는 이 부분이 좋은 게 가면서 내가 죽어서 너희들을 꿈에 나타나서 반 죽여 이렇게 갔으면 성인이 안 돼요. 딱 깔끔하잖아요. 그래. 다른 뒤끝은 없어. 나는 정의에 대한 뒤끝이에요. 뭐냐면 끝까지 지혜로운 놈을 찾아갈 거야. 이거는 내가 원해서 하지만 나 여기서 나 고발한 놈, 뭐 나 죽인 놈 이런 거 뭐 no problem. 예수님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어요? 주여 저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모르옵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즉 그 사람은 공무원이에요.
십자가에 목매달라고 예수님 죽였는데 내가 네 새끼야, 내 하나님 아들이거든. 닌 죽었어. 네 새끼야, 닌 천국 끝. 알겠어? 닌 지옥이야. 딱 이렇게 죽었으면 그 사람 목 조르고 나서도 꽤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게 성인이라니까. 성인은 달라요, 이게. 아이 새끼 치사하게 말이야. 이게 아니고 딱 죽을 때는 탁 놓아버리고 한다. 멋있잖아요. 멋있잖아. 탁. 나 용서하겠다. 용서하겠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내가 보면. 따라서 그러나 그들이 평소에 이런 생각으로 유죄태포를 하거나 고발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해칠 생각으로 한 것이므로 비난은 난 용서는 하지만 네 죄는 비난은 해야 되겠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그냥 해칠 생각으로 이걸 했기 때문에 이건 비난을 할 건 해야 되겠다. 나쁜 놈들이다. 끝까지 나쁜 놈들이다 이거지. 나쁜 놈들. 끝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내 자식들이 장성하에 덕을 쌓지 않고 재물이나 그 밖에 다른 일에, 이거 정말 책은담 얘기 같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내 자식들이 시작. 내 자식들이 장성하에 덕을 쌓지 않고 재물이나 그 밖에 다른 일에 이게 유언이라고. 유언이 내 새끼들이 그래 죽을 때 또 그래도 내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 새끼들한테는 좀 이제 좀 잘해주세요. 이게 아니야. 내 새끼들이 덕 쌓지 않고 재물이나 탐내고 여자 하나 탐내고 이러면은 아주 나보다 더 괴롭혀하고 저 새끼들 지기삐라 이 소리잖아요. 나보다 더 괴롭혀달라는 거야. 이게 아버지가 유언으로 할 소리요, 솔직히. 그런데 하잖아. 내 자식들, 어린 자식들 저거 잘 이게 아니고 사적인 게 아니에요. 저놈들이 덕 쌓지 않고 딴짓 하거든. 나한테 한 것보다 더 괴롭혀봐라. 정말 눈물 나지 않습니까? 안 나는구나, 여러분들. 왜 나왔다 안 되더래? 또 그 애들이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서 잘난 척하고 뽐낸다면, 아까 내 고발한 놈하고 똑같이 되면은, 혹은 유의할 것에 유의하지 않고 보잘 것 없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면, 내가 여러분을 책망한 것처럼 내 자식들을 책망해 주십시오. 이게 유언이에요. 멋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해준다면 나도 내 자식들도 여러분들에게 사람 대접받는 것이 될 겁니다.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가 사람 대접했다 소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너가 동물이면 내가 그렇게 했겠냐, 이 새끼야? 내가 너가 인간 대접해준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뭐 했단 얘기예요? 책망했단 얘기야. 근데 그걸 못 알아들은 못 알아듣고 새끼들이 날 이렇게 하냐. 넌 참 인간이 덜 됐다. 이 얘기 계속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가 사람 대접해줘. 그래서 내가 내 자식들도 여러분에게 사람 대접을 받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각자 얘기를 갑시다. 나는 죽기에 여러분은 살기 위해 갈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이런 멋진 얘기를 한다고.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쪽이 더 좋은 일을 만나게 될지는 신 위에는 모릅니다. 오늘 죽은 놈이나 오늘 사는 놈이나 사실 죽은 게 더 편할 수 있어. 사는 여러분이 더 괴로울 수가 있어. 뭘가 선인지를, 그러니까 이걸 선이라 그래요. 어느 게 선과 악을 얘기할 때 사는 게 선이냐 죽는 게 악이냐 이렇게 구분하지만, 그래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 살지만 그게 더 나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목숨을 초계처럼 내던지고 정의롭게 산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정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숨 하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둥 그런 개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죄진 놈이 법정에 가서 맨날 뭐라 그래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 그게 면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는 게 좋은지 죽는 게 좋은지 네가 아냐? 차라리 그렇게 할 때 뒤져버리라. 이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성인들의 말은 좀 새겨들을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사실은 한 편을 할 수 있어 두 편을 할까 했는데 한 편은 조금 이렇게 내가 부연 설명을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간 거고, 파이던하고 크리토는 또 재밌어요. 이건 왜냐면 파이던 크리토는 더 재밌는 게, 이거는 혼자 독백이니까 좀 길고 여러분이 지루할지 몰라도 파이던하고 크리토는 대화예요. 너 어떻게 생각하니? 나 이렇게 생각한다.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생각한다. 요새 토론 재밌잖아요. 토론하듯이 주고받고 하니까 더 재밌을 겁니다. 초기에 요 소크라테스의 사복음서를 딱 알고 나면, 그러면 플라톤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플라톤이 썼기 때문에. 플라톤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플라톤을 저절로 알고 나면 저기 앞에 꼽혀 있는 책이 뭐냐면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이 있어요. 그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은 자연주의예요. 그 철학자들은 아까 말했듯이 누가 하냐면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들, 엠페도클레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나오는 건데, 요거는 따로 이제 묶어가지고 소피스트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그거를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할 건데, 그게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서양은 문화가 바로 어디부터 트로이 전쟁부터 시작한다고요. 트로이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렇게 들어가요. 그 여기에서 했던 얘기들이 나중에 어떻게 전해지냐면 이 사람들이 그때 이제는 저쪽에서 그 와가지고 그죠? 저쪽 트로이면 터키예요. 터키 쪽에서 와가지고 그리스에 이제 걸거매고 하나 누구면 어디서 오는가 자네 이러면 난 터키에서 온다네 뭐 이렇겠지. 트로이에서 온다네 이러면 거기는 무슨 일이 있나 전해주는 게 한 3년 전 얘기야. 예를 들면 그렇겠잖아. 뭐 한 1년 전 얘기면 최신 소식이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쭉 하면서 그 얘기가 얘기를 통해서 발달하는 게 그리스의 얘기들이에요. 그건 얘기들을 이제 주워 모아 가지고 떠드는 놈이 생겨요. 처음에는 강창문학이라 그래 가지고 이제 장에서 잠깐만 와보시오. 옛날에 보면 영화 자 잠깐만 와보세요. 내가 터키에서 들은 얘기 해드릴게요. 라디오에라 막 터키에 어떤 아가멤논 왕이 있었는데 막 이랬답니다. 와 이게 영국으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소피스트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이제 직접 얘기를 하는 학원 강의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소피스트 중에서 나온 애가 소크라테스다. 이렇게 보면 돼.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예요. 일간의 말인데 다른 소피스트하고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다른 소피스트는 돈 받고 가르치고 얘는 돈 안 받고 이런 차이가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건 뭐냐? 제자를 잘 둔 겁니다. 저는 죽고 나면은 쓰레기가 돼서 타고 없어지겠지만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이라는 제자가 있어가지고 그분의 행적을 기록했다고. 여러분들은 내가 한 말을 기억도 못해. 그래서 기록은커녕 기억도 못해. 그래서 나중에 야 무슨 말 했대로 몰라. 이래서 역사에 남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기대도 안 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